고실점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테슬라 머스크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2차 전지 반등 나오고 있고요. 로봇 반도체는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익 시스템이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고요. 코세스도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어떤 특징 나타내주고 있을까요? 예, 오늘장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인데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에 이제 왔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기가 좀 난감한데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 좀 하고 내일 여러분들한테 중대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일단 해외 시장 혼조는 미국장 보시면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였죠. 그리고 아마존도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보다 보면 어느 쪽이 지금 약하냐면 다시 은행주 쪽이 여기 약한 거 지금 보이시죠? 어제 미국장이 이 빅테크 실적 발표로 기술주는 흐름이 좋았는데 은행주, 다우 쪽에서 은행주 이슈 나오면서 다우가 좀 많이 빠졌고요. 이쪽 설명을 하면 시간 부족해서 요거는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지금도 보면 아마존 세게 움직이죠. 얘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을 이끌어왔던 배터리나 뭐 인공지능 로봇 등 이런 종목들도 다 이런 패턴에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미국장에서는 좀 약하고 요거 나중에 시간 되면 좀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저항에서 부딪히고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우 이게 다우예요. 다시 다우가 음봉투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빠졌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추세 패턴 중요성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4월 14일 금요일인가? 그때 그 다음에 4월 17일 타이밍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면 되는데 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연속 음봉 5일선 이탈. 그래서 미국장은 지금 요 다우 요쪽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요인은 아직은 살아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방송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 국내장 오늘은 배터리 그 다음에 선별 로봇 등 강세. 이게 변곡점에서 나오는 특징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서 얘기할까요? 이것도 능력인데 전문가 능력인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숫자하고 화면은 참 많이 보여드리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단기 고점이 나오고 밀려 내려간 타이밍을 보시면 23 타이밍부터 흘러내린 거고 지금까지 이어진 시간은 31시간이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월 중순, 1월 27일 고점에서부터 3월 10일 타이밍까지 밀려 내려갈 때 사이클이 만들어진 게 34.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가 36. 이렇게 되면은 지금 31이니까 3일에서 5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더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이상은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근 10거래일 동안 지수가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선별 로봇 등 강세의 변곡점 특징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자, 컴다운. 어제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고 근데 어제 흐름이 좋았던 반도체가 크게 밀리면 위험한 건데 강보합, 약보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배터리가 움직임이 좋아.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던 섹터가 한 섹터가 또 있죠. 그게 인공지능보다는 로봇이 먼저 나와야 돼요. 로봇도 지금 하반 경기성이 좋거든요. 저 3대장, 저 3대 축. 저 3대 축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느냐 마느냐가 5월 10일쯤 정도 가면 결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5월 10일이라는 얘기도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특징이
변곡점의 특징이고 이 시장이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9월 30일 280 저점을 찍고 최근래까지 움직일 때 한 번의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가장 짧을 때는 32일에서 길면 36일이 걸리면서 한 사이클과 한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31가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올라갔다 밀리고 있는데 그것도 딱 23일하고 끊겨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길면 7일이고 짧으면 3일이에요. 그게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장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일반인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돈을 벌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슬슬 보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고, 어제는 마음이가 급등을 했는데 역시 오늘 또 치고 가다가 밀리죠. 추격 매수 위험하다는 거 요걸로 하나 놓고, 반대로 이제 선익이가 그날은 날아가다가 오늘은 하방 경직성 주죠. 근데 이건 중간에 붕 떠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지지 매수 쪽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저항 매도 쪽도 아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세스인데, 보세요. 코세스가 14,000원에서 240선까지 밀렸다가 장중에 순간적으로 보다시피 13% 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김없이 어디서 부딪히냐, 여러분? 어디서 부딪혔죠? 와, 이제 말도 헛나가요, 여러분. 21선 가니까 딱 부딪혔죠. 요거하고 똑같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 지난번에 레인보우가 61선 언저리에서 반등 줄 때 세게 반등이 나와도 20일에 부딪히고 밀리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특징이 최근장 되게 중요한 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장의 특징은 배터리가 강하고 선별 로봇 등 기존의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이 하방 경직성을 주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에 수익률 게임이 될 수 있는 분위기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변곡점 구간에서 수익률 게임을 앞두고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잘 짚어봐야 할 중요한 구간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마음이는 수익 잘 챙겼어요 라고 아보테님께서도 글 남겨주셨습니다. 유아트님께서는 5월 1일에 장 열리냐고 물어보셨는데 노동절 휴일이고요. 중국은 이달 29일부터 노동절 휴일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걸 먼저 얘기하면 내가 내일 중대 발표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대 발표가 뭐냐면 방송 관련한 건데 저 이제 마켓10 안 나옵니다. 이런 중대 발표를 어제 하려고 아까 그 얘기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5월 1일 날 안 나간다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미스터 마켓도 빠질 거라고 얘기하고 막. 그때 이제 장이 안 열려 가지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역시 권미라 앵커는 박학다식합니다. 자, 오늘 325 돌파, 322 지지 체크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거래소 쪽은 좀 조금만 얘기할게요. 뺄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한테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추세 패턴 중요성 3. 추세 패턴 중요성 3. 자, 이게 코스닥이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보면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죠, 여러분. 이 코스닥 지수를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밀려 내려온 것도 이 변곡점 사이클하고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상승각, 하락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21선을 돌려놓고 연초장에 이중바닥으로 21선을 돌려놓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각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해 줄 때 21선은 생명선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실전기법 108 할 때 장대양봉 새생명 21선 생명선 거래량은 생명수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했었을 겁니다. 보세요.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N자형 목표치까지 올라왔어요. 그 주식은 상승 N자 목표치 매도, 주식은 저항 매도, 여기 구간이 다 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밀려 내려오면서 연속 음봉 5일선 이탈, 그리고 다시 쭉 밀려 내려올 때 된고가 1200, 여기 된고, 여기 된고, 여기 된고, 여기 된고, 된고가 되게 많죠. 그리고 60일선은 올라오고 있고, 사실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으면 여러분들 아마 대박 났을 겁니다.
근데 먼저 올라간다라는 자체는 어느 정도 빠지니까 반등이 나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등과 반락도 구분하라고 했거든요. 반등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세게 갈 때는 이걸 뚫고 가는 거지만 반등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자체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 번은 다시 되밀릴 수 있을 때 반등이라는 말을 본능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본능적으로 눌리고 간다, 눌리고 간다, 눌림목을 주고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이종복이가 이토마토에서 20년, 16년 동안 떠들었는데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그런 거 잘 체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추세 패턴 중요성에서 우선 요거부터 보고 갈게요. 9시 13분에 보시면 시퍼스름하죠? 자, 9시 47분 뻘거스름으로 바뀌었죠? 요게 좀 전에 제가 방송하려고 할 때 찍어 놓은 거거든요. 이쪽이 되게 세죠? 이쪽이 센 이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4분밖에 없는데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21일 날 코스닥 지수 분석해 줄 때 마디 비율 쓰고 시장이 안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죠? 예,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든 제약이든 반도체든 로봇이든 굵은 주식이 움직여야 하는 것 얘기 들어가 있죠. 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가 1250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에서 저점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거래소는 321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에서 단기 저점이 지금 나온 거고요.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에서 나오는 거고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3분에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4월 17일 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주도주 얘기하면서 여기 하면은 8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조금 핵심만 얘기하면서 갈게요, 여러분. 주도주 대놓고 이야기한다. 2차 전지다. 이거 저점 매수 중요성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 잡으면 큰 손실 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18분 41초 보시면 돼요. 이 말 맞고 틀리고 나중에 가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이종복은 말하면 반드시 현실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을 잘해서 종목을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쉬면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쭉 빠지고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니까 다시 어제 반도체, 오늘 2차 전지. 그러면 내일은 로봇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략할 때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이니까 반등을 이용하려고 그쪽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내일장 순환매를 예측해서 로봇을 살 거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신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는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고 로봇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비중의 중요성. 비중이 30%가 넘거나 50%가 돼도 주식이 바닥에 있을 때는 되게 좋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월 중말순 이후 거기가 변곡점이에요, 여러분. 목표치까지 올라온 변곡점, 그 23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비중 30% 넘어가거나 고점 매수한 사람들한테 이종복이가 쓴 소리 되게 많이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게 지에논 에너지. 이거 18,000원에 매수했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12,000원까지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스코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장기 투자를 하려면 고점에서 사서 장기 투자하지 말고 저점 매수하라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해놓은 얘기가 25,000원에서 22,000원까지 밀려도 장기 투자 생각이 있는지를 본인에게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해줬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포스코 2만 얼마까지 밀렸냐면 오늘 장중에 23,200원까지 밀렸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3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39,000원을 반올림해서 4만원으로 놓고 23,000원을 반내림 해가지고서 2만원으로 놓으면 반토막 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고점에서 잡으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진짜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린 거고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종목들 추세 패턴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하나기술을 갖고 얘기해드렸거든요. 이게 지지권이고 여기가 지지 기준양봉 여기가 지지고 이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어딘가에서 주식을 매수했다 칠게요, 여러분. 절대 손실 안 납니다. 이 말도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겠죠. 이게 이종복 스타일. 이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좀 종목을 얘기할 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근데 주가가 저 위에 있을 때는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참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고 내일 중대 발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지금 월요일장 왜 휴장돼가지고 이종목 전문가님 미스터 마켓까지 쉬냐고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이 휴일을 원망하고 계시는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배터리 주도주, 로봇 선별 강세,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매매 포인트 기술까지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도 허투루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정말 든든합니다. 이런 시청자분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째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반등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목요일 오전장 매일 10시는 마켓텐입니다. 고맙습니다.